피해자들이 쉽게 속게 그런 방법도 늘어났어요. 지금 당장 당신의 계좌에 있는 전 금액을 인출해서 현금으로 검찰 직원에게 전달하라. 통장 뭐 1,000만 원 하면 그 중에 죄송합니다. 이 번호도 이상해요.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사칭이 많습니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돼서 피해자들이 지금 수십 명이다. 근데 지금 협조 안 하면 구속수사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금감원, 검찰,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비밀작전을 하고 있는데 네가 도와줘야 된다. 당신이 지금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피해자냐 피의자냐 갈림길에 서 있는데 당신이 우리한테 협조적으로 대해주는 걸 봐서 우리가 당신의 그 혐의를 더 확인을 해보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당신의 계좌에 있는 전 금액을 인출해서 현금으로 우리 검찰 직원에게 전달하라. 검찰 직원을 당신 집 앞으로 보내겠다. 어디 가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가 금감원 직원을 보낼 테니까 현금을 건네줘라. 그럼 우리가 그 돈을 검수해서 이게 당신이 그냥 이용된 건지 아니면 범죄자인지 구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의심스러워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그 검찰청 사이트 보내줄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한번 수사 대상인지 봐봐라라고 해요. 전화를 끊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사이트 주소를 링크를 보내주면 링크를 누르면 이제 가짜 검찰청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자기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넣으면 그냥 수사 공문이나 영장 같은 게 떠요. 그래서 막 이미 퇴직하신 분들 이름이 막 써 있어요. 막 근데 우리는 아는데 일반인들은 모르죠. 막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아니 뭐 김수남, 막 옛날 사람들 나오는데도 어쨌든 형태는 뭐 영장이나 수사 공문이니까 당신 주변에 얘기하면 안 된다. 지금 뭐 비밀 수사기 때문에 절대로 정보를 누출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람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당신이 받고 있는 대출이 있지 않냐. 그런데 그것을 대환대출로서 훨씬 더 싼 이자로, 저리의 이자로 당신에게 대출금을 공급해 줄 수 있다. 한번 해볼까요?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면 그러면 대출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해놓고 다시 전화해서 지금 추가로 대출 신청한 거 금융법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압박하는 식의 유형이 생겼어요. 같은 조직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이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합니다. 당신 우리 회사에서 애초에 대출 받은 거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우리하고의 애초에 약정을 위반했다. 당신은 금융법 위반으로 처벌될 것이다.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뭔가 약정을 위반한 건 같은데 이게 처벌이 되는구나 하고 급하게 그들이 말하는 대로 돈을 마련해서 현금을 들고 뛰게 되는 겁니다. 다른 대출로 갈아타기 위한 목적으로 뭐 중도 상환하면은 그게 뭐 그런 관련법 위반이 될 수도 있나요? 중도 상환이 어떤 위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어떤 금융기관과 나 사이에 어떤 일정한 약정을 위반함으로써 뭐 위약금을 낸다든가 민사적인 책임을 가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형사처벌로 될 만한 금융법 위반이라는 말 자체가 일단은 없고요. 이 개념 자체가 사실 맞지 않은 건데 이 겁을 먹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인출곡으로 많이 왔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다 바꿔서 뭔가요? 보이스피싱 네네. 범행을 할 때요. 네. 보이스피싱 범행할 때 사실 요즘은 개인 핸드폰 번호나 공의 번호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뭐 해외에서 거는 번호는 대부분 070 뭐 이런 우리가 알 수 있는 번호일 텐데 그것을 한번 걸러주는 작업을 합니다. 또 그런 또 조직원들을 모집을 해서 그 유심을 꽂아서 한번 전화번호를 변환해주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전화번호만으로도 뭐 내가 알 수 있다라는 속단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010으로 시작되는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번호일 수 있다는 것을 의심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저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아침에 KB 승인. 이게 매일 두세 개씩 와요. 그러면 저한테도 계속 범죄로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범행에 많이 노출돼 있고 피해에 노출돼 있고 피의자가 되는 것에 노출돼 있어요. 근데 보이스피싱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주변에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고
옆에 사람 핸드폰으로도 한번 해보고. 지금 내 핸드폰은 지금 사실은 그 어플이나 그 사이트 같은 링크 같은 걸로 원격 조정되거나 아니면 전화번호가 지금 어플리케이션으로 제대로 전화가 안 걸리거나 하는 경우거든요. 내 핸드폰이 이미 적의 손에 넘어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핸드폰이 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설치한 그 어플에 의해서 뭐 전화번호도 내가 분명히 금융기관 전화번호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전화를 걸어도 그 번호로 직접 전화가 되지 않고 우회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다시 전화 통화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받고 또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전화 통화를 이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를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전화를 이용해서 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피해자들 오시는 거 보면 주변에서 신호를 줘요. 야, 너 그거 알바하는 거 좀 이상한 것 같아. 라든지, 그 돈 찾는 거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니면 은행 직원이 고객님 이거 혹시 피싱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해요. 그 말들을 좀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어요.